이제 원주 갑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죠. 중앙동, 원인동, 일산동, 합성동, 단계동, 태장 1동, 태장 2동, 우산동, 무실동, 문마읍, 호저면, 지정면, 두로면, 기회면. 네. 인구는 이제 18만 7,459명입니다. 전통적으로 사실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 좀 힘을 얻었던. 근데 아무래도 이 동들이 또 뭐 원도심 그렇죠. 지역을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. 네. 전통적으로는 바로 이 원도심을 기반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했다. 2012년 총선,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김기선 후보가 모두 승리를 차지하기도 했었죠. 하지만 이제 16년을 이제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기업 도시가 또 지정면에 들어서고 그러면서부터 젊은 층이 이제 유입이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좀 강해지기 시작했다. 특히 이제 16년 총선에서 김기선 후보가 이기긴 했지만 이때 당시 이제 민주당의 권성중 후보가 불과 134표 차이로 졌거든요. 이때 네. 이때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. 그래요? 어떤 에피소드인가요? 이게 저희가 이 지방선거 이렇게 총선을 항상 하면은 제 고등학교 동창들과 항상 이 단톡방이 그 전에는 막 그렇게 활성화돼 있진 않은데 선거만 되면 그 되게 뜨거워져요. 이 단톡방이. 네. 다들 지금 원주 주소지도 아닌데 애양심들이 대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주 정치 톡방이 돼버린 갑자기.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이 결과들을 같이 막 역전했다 막 아니다 뭐 어디 갔다 막 이러면서 저희 뭐 표현으로는 뭐 약속의 무실 뭐 약간 이런 표현을 쓰면서 뒤집어질 수 있는 투표함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도 되게 그게 뜨거웠어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권성중 후보랑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막 하던 때여서 근데 이제 막판에 됐을 때 어디였나요? 어디 언론사에서 권성중 후보와 당선 인터뷰를 했어요. 맞아요. 네.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 딱 오면서 그러면 권성중 후보가 된 거 아니냐. 근데 뭐 이제 개표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는 김기선 후보의 우세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점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그래서 꽃다발도 다 걸어주고 말이죠. 맞아요. 연합뉴스가 거기서 사진도 있어요. 막 만세 부르는 권성중 후보. 그거였던 것 같아요. 환호하는 권성중 후보 막 이러면서. 근데 이제 그 발표가 알고 보면 뭐 잘못된 거였고 결국에는 뭐 김기선 후보가 이기는 거였죠. 근데 이때 그 선거구에 정의당 최석 후보가 또 나왔었어요. 맞아요. 근데 그래서 한 9점 몇 %였는지 거의 10% 정도. 그거는 국민의당의 김수정 후보였을 거예요. 제3 후보가 김수정 후보도 나왔고 최석 후보도 나왔었거든요. 잠식이 됐다는 거죠. 네,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농담으로 권성중은 최석이 밉다 막. 아니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간에 들은 얘기인데 이 권성중 후보는 단일화가 급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죠. 김수정 후보, 최석 후보 뭐 이렇게 이제 다 만난 자리가 제가 알기로 있었다고 들었어요. 어디 국밥집인가에서 그 단일화 좀 해줘라. 근데 김수정 후보는 안 하려는 거야.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최석 후보 밀어주자. 정의당으로 단일화하자. 이러니까 권성중 후보가 그 뒤로는 뭐 단일화 논의 안 하는 걸로 뭐 했다. 뭐 이런 얘기가 돌기도 했어요. 지역 정가에서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 단일화는 안 됐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표 분열로 안 됐다. 어쨌든 그래서 134표 차라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은 표 차여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. 2020년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광재 후보가 뭐 나와가지고 사실 싱거운 승부가 예측이 됐었고요. 무소속 권성중 후보가 이제 독자 출마를 했었죠. 이제 당을 탈당해가지고 맞아요. 9.26%를 권 후보가 득표했음에도 이광재 후보가 7.4% 포인트 차 2위와의 격차로 또 이겼습니다.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이제 바뀌나 어떻게 보면은 뭐 갑과 을이 모두 이게 흐름이 바뀌었다. 그렇죠.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작년 6월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. 맞아요. 이광재 후보가 이제 강원도지사로 나가면서 이제 보궐이 된 거였죠. 이때 이제 국민의힘 박정화 후보가 민주당 우리의 원창목 후보 삼선시장 출신의 후보의 15.6% 포인트 차. 이게 아마 역대 최다 표차일 거예요. 원주 역사상. 그렇죠. 이 정도로 차이가 난 경우 거의 없었는데. 그리고 이게 원주 시장 그 표 차이보다 더 많이 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나름 그래도 박빙 아니겠냐 이런 지경인데 너무 싱겁게 끝나서 오히려 놀라웠던. 특히 중앙동과 불호면에서는 거의 TK급의 몰표가 나왔어요. 70%가 넘었어요. 중앙동이 73.16%, 불호면이 70.65%. 뭐 전국적으로 사실 이때 국민의힘 지지세가 좀 강해진 여파가 있었겠죠.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때 당선이 된 시점이었고. 그러나 이제 원창목 후보가 삼선시장 출신임을 감안하면 사실 의외의 격차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정면에서조차 졌어요. 사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 정도면은 원창목 후보 어떤 개인의 그러니까요. 인기가 많이 없는 거 아니냐 약간 근데 들어요. 좀 비판도 많았었죠. 그러니까 원래 원창목 후보가 뭐
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는 강원도지사 출마를 그렇죠. 할 행정가 거다. 이미지가 강하니까. 네네네. 근데 이제 강원도지사 최종 후보는 이광재 후보가 이제 되면서 뭐 어쩔 수가 없죠. 네. 방침이 정해졌으니까. 뭐 그 빈자리에 그냥 들어온 거 아니냐. 그렇죠. 이러면서 이제 또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었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에 뭐 지정면이나 이런 데는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광재 후보는 이겼거든요. 근데 원창호 후보는 졌다.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개인적 인기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회의원 출마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또 네네. 특히 원도심에서는 이 원창목 전 시장에 대한 좀 반발이랄까요? 아, 그렇죠. 좀 이렇게 좀 분노가 느껴질 정도의 그런 반발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이걸만 봐서는 국민의힘에 다시 텃밭이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전히 박빙 선거구로 보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총선 다음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탓밭 다지기 굳히기냐 민주당의 탈환이냐 이것이 이제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고요. 박정아 의원이 아마 뭐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 박 의원과 대결할 민주당 후보의 경쟁이 지금 치열한 구도다. 현재 이 원주갑의 상황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이제 뭐 이 지역구에 그럼 어떤 후보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이제 좀 살펴볼 건데.